분위기가 좀 이상해. 일단은 저 여론조사 있잖아요.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전주에 분명히 역전됐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일주일 사이에 또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걸 또 어떤 사람은 야 역시 리얼미터 이상하다 뭐 또 이렇게 아니, 하시는데 제가 늘 설명을 드리지만 리얼미터는 ARS입니다. 네 그렇죠. ARS는 기계음이라서 네 딱 기계음이 나오는 순간 안 받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렇죠. 이거 뭐야? 저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이상하다고 이렇게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는 사람이 누구냐를 봐요. 하니까. 그러면 대단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고관여층. 네, 고관여층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느 지역, 어느 정파가 현재 유리하냐가 응답률을 많이 좌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그렇지.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러면 보수 쪽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걸 받을 끝까지 받지. 안 끊어요. 안 끊어. 네, 맞아. 들어봅니다. 네. 내가 이걸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좀 오른다. 네. 그러면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전화를 되는 또 거예요. 받고. 그럼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그러니까 모집단이 똑같으면 응답하는 사람이 똑같은데 7% 갔다가 1% 이런 무슨 대사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그렇죠. 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거가 나오는 이유는 민주당이 신이 날 만한 또는 정신 차리고 단결할 만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되게 불편한 건데 불안한 건데. 공천 파동 뭐 네. 공천 난리 나서 이게 무슨 공천이냐면서 막 민주당이 난리 났었잖아요, 흔들흔들 그죠? 했잖아요. 2월 내내 비명 행사로 그죠? 비명 행사 뭐 친명 횡재 뭐 이렇게 네. 됐잖아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 안 좋은 게 좀 이렇게 죽으러. 정리가 된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오늘 결과를 보세요. 맞아. 김부겸 총리가 결국은 이재명 이해찬과 같이 3인 공동 선대위원장을 하기로 했죠.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 이 김부겸 전 총리가 원래 그 공천 잘못했다고 막 몰아던 사람이 갑자기 3인 선대위원장에 또 자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럼. 이게 뭐지? 그러니까 태세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렸어. 우리 그냥 이재명 중심으로 가자. 이제 더 이상 딴소리 하지 말자.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임종석이 이재명 중심으로 우리는 가자. 나는 의전도 그것도 필요 깜짝 없고. 놀랐어. 나는 의전도 네. 필요 없고 예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내가 그냥 어디든 가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미 정리를 했고 예를 들어 후보들 막 바뀐 데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 그래서 탈당을 했지만 탈당 도대체 몇 명 했습니까? 10명이 안 돼요. 그리고 고민정 최고도 복귀한다고. 뽑기야. 야, 그 이거 얘기가 뭐냐면 일사불란한 이재명 유일 체제에 다 찬성한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건 진짜 이게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경선 같은 걸 하면 민주당은 경선 승복 문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역으로 뭐 꼭 성립하는 거 아닌데 저희는 그런 게 조금 떨어져요. 그걸 불복이라는 말까지는 안 쓰더라도 승복하는 그 정도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민주당은요. 네.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보세요. 동작 을에 유사명 총경이 그렇지. 그 주권 선생 저기 빼고 네, 공천됐다고 들어가죠. 해서 우리가 뭘 했어요 지난주에 옆에 거기 묘지 찾고 뭐 국립현충원 가지고 선거 포기했구만. 맞아. 우리 그때 그랬잖아. 동작 선거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민주당 지지자한테 들었어요 직접. 네. 이수진이 문제가 많았는데 제거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무섭네. 그리고 손때 안 묻은 때 안 묻은 신인이 유사명이라는 왔다. 사람이 신인이 왔으니까 뭉치면 우리끼리 더 결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유사명이 어떻고 저희는 품평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이런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을 해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일단 우리 후보가 된 순간 100% 애정을 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수진 의원은 4년 동안 뭐가 많으니까 조금 그런데 했는데 이게 없어지고 유사명이 오니까 100%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뭐 왜 또 불리한 얘기를 그게 아니고 정확한 그 지금 현재 상황을 현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파악해야 이걸 다시 또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제 넘었다. 그렇지. 우리 지지율이 이렇게 됐어, 막 이렇게 됐다. 그렇죠. 민주당 막 떨어지고 골든 크로스 왔다 뭐 이러고. 됐다 했는데 선거 아직 한 달 남았고요. 우리는 두 가지 악재가 앞에 남아 있어요. 두 가지 악재. 의대 증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일단 지지율 반등에 플러스는 됐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환자가 피해를 봅니다.
그렇지. 의대 교수들이 지금 오늘 뭐 서울대 의대 교수 사표 낸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왜 교수들이 사표 낼까를 생각해 보세요. 전공의를 지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단 저는 앞으로 본인들이 입게 될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있을 겁니다. 환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그렇죠. 때. 그렇지. 아마 그런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제 응급 의료 체계 이 의료 체계 관련해서 우리가 맡고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이게 길어지고 좀 확대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불안감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여기에 참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반사 이익만 얻겠다는 그치, 전략인데 의대 증원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니까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데 이게 역으로 바뀌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되치기 할 상황을 이건 진짜 그걸 저도 봐야 맞아. 됩니다. 근데 두 네. 번째 이제 이게 참 그런 얘기하는데 이 해병대 네. 이슈가 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중섭 장관 호주 대사 임명한 부분은 그거는 사실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주 대사 임명한 것도 있지만 출국 금지 금지가 당했다는 걸린 걸 상태. 몰랐다는 것처럼 이제 돼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맞아요. 이게 이제 사실 확인해야 되는 얘기인데 이게 잦아진 게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 있어서 이제 두 개가 지금 악재가 확 이렇게 커지고 이두 있는. 가지가 커지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런 문제를 진짜 제대로 대응하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좋은 분위기로 가다 갑자기 우리 막 그때 계속 지금 분위기 좋아 하다가 이게 갑자기 지금 민주당에서 태세 전환하고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이번 주가 확 그렇게 좀 변한 게 있구나. 그래서 지난주 중반까지 막 뭐 주말까지도 160석, 170석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맞아. 어느 뭐 전문가라는 분이 막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170석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 봤어요. 1시간짜리 뭐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되면 좋죠. 저도 기사는 봤어요. 170. 저는 다 봤어요, 그거를. 어. 네, 그 영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지난번에 민주당 180석을 맞췄다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뭐 문어라는 별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어. 제가 그분하고 한번 인터뷰한 적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한 달도 더 남은 시점에서 몇 석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약간 초치는 느낌이 뒤에 맞는다 그렇지. 하더라도 우연히 숫자가 맞을 수는 있지만 논리가 맞을 수는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저희는요 153석을 한 게 최고예요. 2008년 총선 때 민주당이 그 직전에 대선에서 530만 표 대패를 당하고 그렇죠.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막 그냥 바로 총선 치를 때 153석. 근데 사실은 범 보수 합치면 거의 190석이 넘었거든요. 200석 가까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안 된 이유는 자유선진당당이 있었어요. 맞아. 네. 근데 친박연대가 빠져나갔잖아요. 14석. 자유선진당이 17석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그럼 31석이 빠지죠. 그렇죠. 그 180 몇 석까지 갔는데 보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이제 거기 유한양의 사장하던 문국현 그분 뭐 몇 석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때가 보수의 전성기임에도 불구하고 단일하게 한나라당 저희 당으로만 얻은 맞아. 건 153석이 최고예요. 민주당도 열린우리당 때 152석. 그렇지. 그때 노인 폄하 발언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총선 때 180석을 한 게 유사일에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보지도 않은 그 의석수를 이 상황에서 네. 하면 좋죠. 그렇지. 그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논리적으로 몰라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치르기 전에 축하 파티 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지금 그거는 진짜 안 돼요. 지금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이상한 후보를 내서 호남 향후회가 돌아섰고 네. 그래서 호남 향후회가 나가고 네. 또는 누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네. 때문에 막 이게 구도가 다자 구조가 좋아지- 네. 되니까 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민주당 세력은 그렇지가 않아요. 음. 줄 사람들이 몰아줍니다. 이거 과천 진짜- 의왕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네, 과천 의왕. 4년 전 선거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 현재 저희 당의 시장인 분이 네. 민주당에서 이미 시장을 2번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시장 이제 2번 하고 총선 나가서 안 나간 상태에서 네. 민주당 경선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 경선 안 시켜주고 이소영 변호사라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한 거예요. 꽂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소속을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당을 나가면은 이거 두 개 찢어지니까 우리 당이 되겠다 했어요.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 근데 어. 졌어요. 오. 이 3등 하신 분이 15%를 넘었는데도 졌어. 어. 이소영 그 지금 의원이죠. 이번 네. 이제 재선 맞아요. 도전하는 예. 이 사람한테 엄청 몰아준 거예요. 몰아줘요. 그 우리는 40도 못 얻고 그냥 우리 표는 우리 표만 얻은 거야. 아, 여기가 맞아. 찢어져서 예를 들어 30몇 대 20몇 네.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질 그렇지. 않아. 이분이 시장을 했기 때문에 15%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2년 후에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 당으로 들어와서 지금 시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민주당 이게 무섭다니까. 민주당이 딱 선택과 집중. 그 사실 저번 총선 때도 그 열린우리당 비례 많이 나온다 어쩌다 하다가 싹 죽고 확 죽고 원래 다시 또 민주당 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뭐 조국 신당이 막 지지율 올라가니까 다들 혼란스러워하잖아요. 민주당이 그렇지. 내려간다. 민주당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음. 통진당 계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니까 그쪽 숫자가 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북 세력들이 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반감을 일로 여기로 가는 찍고 거야. 일로 가는 거다. 그냥 풍선 효과예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진짜 민주당 위성정당 여기가 돼버린 거야.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뭐 조국 신당 거의 통탄하고 막 역전한 지금 여론조사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비례정당 당수인 조국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당수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 굉장히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조국의 강에 빠지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합치면 얼추 지금 다 집결해서 그러니까 조국 생태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무슨 말까지 나오느냐? 제가 민주당 앞번호로 줄 통진단 세력, 네. 그다음에 용해인계의 기본소득당 그렇지. 세력, 시민단체 세력 합치면 10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0석이 안 되게 당선, 그러니까 당선이 다 그냥 10석. 1번부터 10번까지 줘도 10명이 다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국 신당- 그러면 이제 피해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비례를 받기로 돼 있는 그 분들이 사람들이 망하는 거네, 그렇지? 이 사람들이 11번, 12번, 13번, 14번에서 그렇지. 대충 한 17번까지 몇 번까지 받는다고 그렇지. 생각하고 하고 네. 있었는데 자기까지는 아예 되지가 않으니까 그럼 내가 조국 신당 가야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고 사실 요것도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게 최근에 그 후보자로 확정됐던 도태우 후보 아 예. 지금 여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 앞부분 시간에는 지금 현재 이거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여러 가지 이런 아이템을 좀 하고 있는데 도태우 후보는 사실 과거에 5.18 관련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이 공천을 받아서 제가 사실 좀 놀라긴 했거든. 경선을 해서 이겼어요. 근데 이 발언이 다시 이제 튀어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비대위 회의 때 네. 이제 비공개 회의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기사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 이제 형평성 문제가 처음 도드라진 거예요. 형평성 문제. 네, 뭐냐 똑같이 5.18 문제를 당의 이 방침과 다르게 저희 당의 공통된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잘못된 시각으로 얘기한 사람이 인천시 의회 의장이 맞아요. 한 분 있었어요. 그 기사 크게 났었죠 네. 그때. 그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네. 제명 직전에 탈당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아 맞아. 그리고 의장에서도 불신임 당해가지고 지금 의장도 아니에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딱 처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위원장도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네. 관련된 얘기까지 다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그죠? 이 도태우라는 분은 어떻게 공천을 줄 수 있냐는 그런 이제 문제 문제 제기가 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회의 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오늘 오늘 그게 되게 최고위가 내용이 많이 있었구나. 비대위가 원래 9시 시작이잖아요. 네네. 근데 8시에 시작을 했어요. 이유는 10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 배우자이신 부인이신 손명순 여사 그 연결식이 있기 네, 때문에 맞아. 네. 10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1시간 땡겼구나. 1시간 땡겼는데도 뒤에 10시에 이게 있는데도 길어질 만큼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그래서 결론은 한동훈 위원장이 오후에 입장문을 냈죠. 국민 눈높이에서 공관에서 다시 도태우 후보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라.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공천을 배제시킨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도 기사상으로는 이제 사실상 공천을 안 주는 쪽으로 갈 거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는 게 일단 이제 공관위 입장은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죠. 5년 전에 한 발언까지 체크를 못했다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서 의결까지 한 상황이라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데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그런 입장을 전달했고 그 얘기는 이제 당의 공식적인 건 어떤 의사 표시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이 됐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국민 눈높이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판단을 그렇지. 공관에서 다시 해서 올려라 이 얘기잖아요. 사실 중도층 민심 위반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기민하게 저희가 대응을 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참 공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참 공천이 어려워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케이스도 이제 몇 개가 문제가 되는 게 좀 있긴 있어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 없고 한 달 남았잖아 이제. 3월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3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은 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잖아. 뭘 그렇지. 바꾸더라도. 그렇지, 그럼 지금 그렇지. 뭐 거의 일주일이면 18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맞아. 지난 4년 전에 우리 막 공천 이상하게 할 때는 다음 날이 공천 저 후보 등록 마감 날인데 그 후보 등록 첫날까지 공천을 했어요. 아우 지금 빡셌지 저번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하루 남겨놓고 했다고. 예. 그러니까 저도 마지막에 음. 초읽기 있었잖아. 과천의원 그렇지. 그 제가 아는 이유가 저보고 과천의원을 넣으라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이제 원래 거기 이제 시장 과천시장 하셨던 분이 봤는데 그게 맞죠. 그래서 저는 뭐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맨 마지막 날까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또 사실 이런 저 도태우 저 후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이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아니 뭐 다 됐는데 이걸 또 문제 삼냐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에 이게 지금 요 따라서는 안에서도 보면 의견들이 굉장히 제각각이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게 소위 말하는 정무적인 판단인데 그렇지. 어떤 것이 당 전체를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옳은 거냐 이건 이제 집단 지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집단 지성을 발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다 봤어요. 저는 사관이잖아요. 사관. 사관. 그렇지 사관. 한마디도 할 수도 없고 대변인이 무슨 말을 해요. 회의에서 발언권도 이렇게 없어요. 오늘 뭐가 나왔고 싹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 표정이 어떻고 저 말할 때 분위기는 어떻고 저는 제가 그걸 이제 전달해 드리는 건데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공개로 어떻게 다 말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제가 이제 그래도 아셔도 될 만한 것만 하는데 오늘 이제 일단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오후에 그래서 나와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부연 설명까지는 아니고 이제 더 좀 생생하게 느끼시라고 이거를 했고 어쨌든 당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요. 당이 지금 당도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 이 얘기를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 이유가 좀 위기감을 느낄 상황이 좀 분명히 왔고, 왔습니다. 예, 분명히 왔어요. 그래서 자 아까 저희가 지금 쭉 언급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 거기다가 민주당이 지금 결집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완전히 쪼개질 줄 알았던 임종석, 뭐 김부겸, 고민정 전부 다 합류를 해서 뭉쳐서 이재명 체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뭉치는 분위기가 돼버렸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이재명 대표 개인을 공격하고 그렇지.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공격하고 음. 하는데 쟤들은 그걸 다 맞으면서 뭉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저렇게 되면 아우 야 이재명 저 체제에서는 안 돼 이러면서 반란이 일어나고 뭐든 이게 해야 되는데 했는데 그 네. 사람들이 나갔는데 별 영향이 없잖아요. 지금 이낙연 대표의 신당이 뭐 이름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모르지만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 약간 그래 그다음에 보이더라고. 조국 신당이 생기면서 조국이란 사람은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가니까 이준석 대표의 공간이 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의문의 일패라 그러더라고. 이낙연, 이준석 의문의 일패. 관심이 없어지니까 음. 그 5년 동안 거의 이제 감옥 진짜 문 열면 들어가는 사람이 2심에서도 법정 구속이 안 되면서 살아나 버린 느낌이 그렇지. 됐고 어떤 분은 성급한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만약에 조국 신당이 한 10석 정도 가져간다. 네. 46석이잖아요, 비례가. 한 10% 얻어가지고 20% 정도 얻어가지고 10석 정도 가져가는 당의 대표가 되면 대법원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는 진짜 정말 무서운데. 난 그건 모르겠어요. 뭐 법 전문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어? 항소심까지 그렇게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 상황이라면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못 뒤집거든요. 사실관계는 못 뒤집어요. 사실관계는 항소심까지 끝나는 거야. 법률심인데. 법률적 판단만 하는 건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입시 비리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업무 방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건 어려워.
그러면 결국 뭐 이준석 대표 그랬잖아요. 뭐 임기 시작하기도 전에 뭐 끝난다. 그거는 이제 대법원이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이냐의 문제인데 임기 시작 날은 5월 30날. 이제 하나 변수는 그 직권남용이 늘 변수예요. 직권남용. 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잖아요. 그 범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이 되면 더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 그렇지, 파기환송이잖아. 그럼 길어지잖아. 일부 파기환송이 형성고가 안 되거든. 그러면 파기환송되면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변수인데 근데 지금 현재까지 뭐 법원의 판례 판단될 과정을 지켜본다면 진짜 거의 95% 이상은 조국은 대법원에서 끝나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그 정도면? 사실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까지 복잡한 것도 아니고 대법원 뭐 증인신문 이런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모여서 법대 위에서. 네, 원래는 사실 빨리 하려면 총선 끝나고 뭐 거의 직후에도 충분히 내릴 수는 있죠. 근데 형님 말씀처럼 만약에 조국 신당이 뭐 그 정도의 의석을 얻고 막 정책으로 몸집이 커진다면 아니 그러니까 근데 대법원은 그런데 문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흔들리면 안 되긴 하지만 우리 항상 법원이 좀 흔들려 와서 저도 그러니까 이제 걱정은 좀 되죠. 정치의 사법화가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가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형선고가 늦어지고 확정 판결이 늦어지면 민주당의 27년도 대선의 대선 후보는 조국이 된단 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설마. 네, 저는 진짜 그러면 진짜 이민 가야 돼. 진짜 그런 이민 가야 돼. 저는 오늘 뭘 이민을 가 우리가 이기면 되지. 그렇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되면 그쪽이 돼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이재명 조국 중에 대통령 되면 이민 가야 돼 진짜. 저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네. 이재명 대표의 27년 차기 대선의 후보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봅니다. 전 제로라고 봐요. 네, 제로에 그게 뭐 형사적인 뭐 그것도 있지만은 못 버틴다고 봐요. 이미 민주당도 당이에요. 당 민심을 먹고. 그러니까 일단 이번 총선은 어떻게든 이재명 중심으로 안 그러면 우리가 완전 죽어버리니까 그냥 일단 치러. 이뻐서 뭉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그 부분 안 이쁜데도 뭉친다는 게 저쪽을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는 그게 거예요. 무섭다니까. 그래서 제가 저 오늘 진짜 아까 진짜 임종석 그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거는 생각도 못했거든. 그러니까 봐요. 방금 전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민주당 경선 결과도 있다 얘기할 텐데 이제 나오잖아요. 네. 다 나왔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요가 없다는 전제를 깔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 봐라 그런데 얘네 정말 막 이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이건 옛날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뭐 댓글 보니까 윤희석은 뭐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도 안 보니까 모르겠 뭐 이런다는데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는요 당 대표밖에 못 봐요. 예, 뭐 사무총장도 밀봉해서 갖다 준 역할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고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뭘 하는지 그건 모른다. 뭐 여론조사 했는지도 모른다. 두 번째 김어준 뭐 여론조사꽃 인용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그게 가장 저희가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물론 최악의 그거보다는 상황도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봐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더 얻으면 좋으니까. 그렇지, 맞아요. 근데 너무 나빠요. 지금 상황이 서울 뭐 우리가 이제 그 170석 하신 분은 서울을 똔똔으로 보더라고. 24대 24. 경기도도 뭐 한 20몇 석 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하면 당연히 170석 나오죠. 뭐 충남 그렇지, 다 이기고 뭐 이렇게 그렇지. 나와요. 충남, 충북, 대전 다 이기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재가 몇 개씩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집중하면서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 뭐 다 무조건 이겼어 이렇게 지금 할 상황 자체가 아니라는 거 이건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처음에 이제 이 아이템을 하고 있는데 저 기사 하나만 띄워주세요. 오늘 그래도 이제 민주당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건 하나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건 뭐 뽀뽀 미수 우리 정봉주 대단하다. 야 근데 진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대단해. 저래도 당이 돌아간다는 게 저는 약간 소름 끼치더라고. 자, 정봉주 의원이요. 이명박 대통령 BBK 아주 옛날 얘기죠. 그쵸. 그거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17대 때 의원입니다. 저 사람이. 17대가 언제부터냐 임기가 2004년에서 2008년까지예요. 그렇지. 그럼 지금 2016년에 그러면은 16년을 국회를 못 들어. 자, 18대, 19대, 20대, 21대 네 번 16년을 국회에 못 들어온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당이야. 그러니까. 나는 박용진 의원이 뭐 페이스북에도 그래도 결선 가서 뭐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안 되네 결국. 안 되죠. 될 안 수가 되더라고. 없어요. 와, 그거는 나 정신 승리고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에서 다시 뭐 되겠어요? 저렇게 되면 그렇지. 끝까지 저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피검사. 박용진 의원은 정통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렇지. 민주당 계열로 들어온 맞아. 사람이어서 음. 민주당으로 들어올 때 들어와서 이렇게 있을 때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공천을 받아요. 그렇죠. 8년 전에. 맞아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척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가족이 아닌 거야. 진짜 기본적으로. 근데 생각도 다르다. 매일매일 피검사는 어. 여기는 피검사할 필요 없네. 피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름 정봉주 의원은 자도 전 뽀뽀 미수로만 의원은 맨날 얘기해서. 친명하고 뭔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지. 친노 출신이고 운동권 출신이란 그렇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변신하니까 정청래처럼 막 하고 이제 여기까지 뭐 친명의 기수가 돼서 우리 당스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있다 이러면서 그렇지. 딱 찍어갖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찍으면 얘기가 된다고 판단하고 머린 좋아요. 저 양반이. 저도 옛날에 같이 방송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야, 근데 성공하잖아. 그 뽀뽀 미수로 이제 방송 다 날라가고 이제 저 양반은 정치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자 개인적으로는 성공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 길게 보자 그랬잖아요. 네. 요번만 성공한 겁니다. 임기가 40년이 아니에요. 그렇지. 4년입니다. 그 사이에 대선도 있어요. 저런 식으로 정치하는 거 결국 대선이 중요합니다. 여당 그럼요. 야당을 정하는 건 의석수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여당 그렇지. 야당 왜 여당이 되어야 하고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음. 결국 한국 대통령제니까. 근데 저런 식의 정치로 해서 싹 피가리를 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자기 지지기반을 줄이는 겁니다. 저는 그렇죠. 감히 단언하건대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설령 좋은 성적을 얻는다. 우리 예상보다 하더라도 깨집니다. 이번에 또 들어갈 사람들 몇몇이 아주 기가 막히죠. 조국이 오늘 선언을 했어요. 자기는 절대 총선에 민주당을 합치지 않는다. 그 박제를 시켜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비례를 신청했어. 그렇지. 오늘 비례를 신청했어. 이제 비례 2번이야. 3번이나 본인은 공관위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아니, 뭐 그런 얘기 왜 하나 모르겠어. 그런 얘기 하지 말지. 조민이 들어가냐 마냐도 봐야 됩니다. 난 그거 열나 궁금해. 조민이 들어가냐 마냐도 봐야 돼요. 야, 1번 조민, 2번 조국하면 죽겠다 아주. 1번은 안 할 것 같아. 1번은 양심상? 한 조민 아빠 뒤에 근데 이게 승계를 그쵸 3번이 하는 거죠? 그렇죠. 아빠 뒤에 놓을 수는 있어. 어. 명분이 돼. 아빠 곧 가니까. 그렇지. 아빠 대신 뭐 그럴 수는 있어. 또 정경심 씨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그건 좀 너무 하나. 그렇게는 안 할 거 같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아니 얘 의사면허 박탈됐는데 국회의원 배지라도 달아줘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뭐 그 유튜브 잘 되는 거 봐요. 결혼한대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치가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이러려고 정치 하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 전과정을 쭉 보면서 약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자괴감이 들죠.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해설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뭐 법이 어떻고 뭐 판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그렇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 변호사분들도 진짜 신경질 날 거예요. 진짜 신경질 나요. 정말 신경질 나요. 세상에 법정에서 막 껴앉지를 않나. 그래서 막 법을 막 다 이용해가지고 막 재판을 늘려서 막 구속기간 만료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지금 요 민주당 공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첫 번째 아이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예상이 틀리지 않네. 서대문갑 공개 오디션에서 확정됐던 성취호를 빼고 그 변호사 대장동 그것도 본인 변호사도 아니고 정진상 변호사 변호인을 넣어서 김동아 변호사를 갑자기 거기다 쑥 끼워 넣었는데 됐어. 이겼어. 야, 내 진짜 이거 그러니까 넣었다는 게 신호지. 자 여기 일로 모여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당은 진짜 당 운영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 이게 사인만 딱 내면 알아서 해. 우리는 뭐라고요? 막 이러고 막 사인 혼선이 나는데 그렇지. 여기는 와 착하면 착이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이렇게 하면 직군지 변화군지 우리 꼭 변화고요? 타임을 불러야 돼. 근데 저기는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들어. 똑같이 들어. 다 던져. 알아들어. 나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보세요. 노웅래.
농내 아저씨가 9일 만에 단식을 풀고 그렇지. 불출마 선언을 해요.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뒤끝이 조금 남아서 총선 지면 지도부 총사퇴야. 원래 총선 끝나면 바뀌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했대요. 내가 이 경찰 이지선인가? 네. 이지은. 네, 이지은. 그 사람을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대. 어. 결국 지원하기로 했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히다니까. 왜냐하면 기가 막혀. 저렇게 살려주니까 16년을 놀아도 살려주잖아. 그러니까 배신만 안 하고 버티기만 하고 또 하다가 또 판이 오면 이 사인 주면 이렇게 하면 뚝 올라오는 거니까. 거기에 임종석도 그 전대협이 진짜. 이재명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 나는 의전도 필요 없단 말이야. 제가 의전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의전을 대학교 때부터 받았던 사람이에요. 의장님 그렇지. 의장님 하면서. 대학교 때부터 의전 받아던 야, 사람이. 근데 자기는 의전도 필요 없대. 그 말을 딱 하잖아. 이거 참 이거 잘해야 돼요. 우리 진짜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네, 지금 뭐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무조건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아니야. 쉬운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방송하기도 쉬운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것 잘 좀 받아들이시고 내용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이 김동완 변호사 되는 거 보고 진짜 맛이 가더라고. 이제 아까 왜 이렇게 자꾸 대장동 관련 변호사들이 이렇게 약진을 할까? 자신의 모든 걸 알고 있어서라는 생각도 들고 이재명의 모든 걸 알고 있어서라는 생각도 그거지. 들고. 그러니까 같은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 놔야 뭐 그걸 뭐 좀 희화하려면은 뭐 변호사비 대신 줬다는 그렇지. 뭐 이런 얘기도 변호사비 있지만 대납 공천이라고 막 그랬지. 변호인이 어쨌든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되면은 운명 공동체가 되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근데. 도대체 아니 내 재판 맡아줬다 공천을 받으면 안 되지 그게 대표 재판 담당했다 변호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 꼭 좀 명심을 해두셔야 될 것 시간이 같습니다. 걸릴 겁니다. 이거를 돌리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이 유권자들이 이 상황이 어떤지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이거를 아셔야지 그냥 흥미거려. 뭐 난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 내가 보니까 뭐 민주당 괜찮네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의 그렇죠. 일상을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에요. 사실 우리 사는 것 모든 질서를 만들어 법이 질서잖아요 결국 사회 약속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만든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제가 사실 싸늘한 게 86 운동권을 응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천하겠다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그렇지, 운동권 그렇지. 청산론을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저기가 청산했어. 우리가 손대기 전에 손을 대버렸어요. 그리고 유사 운동권 그 후 운동권들이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뒤에서 또 응원해.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해요. 본인은 의원을 안 해도 의원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을 가진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바지들을 내서요. 그렇지. 원래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운동권의 총수는 뒤에 있는 거예요. 총수는 배지 안 달고 싹 그 이제 통진당 그 이정희도 그렇지. 거기 결국은 바지라고. 바지였잖아요.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뭐 이석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시 19대나 뭐 이럴 때 국회의원 회가를 지나가 어느 의원이 해준 얘기인데 네. 의원하고 분명히 보좌관인데 네. 관계가 다른 거예요. 뒤에서 보면 그러니까 보좌관이 의원 의원이고 같아. 여기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어.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돼요. 앞으로 이 변호인들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야 변호인한테 어떻게 주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변호인을 움직여서 뭘 하려고 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서 배후에서 뭘 하려고 변호인이 하느냐. 그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식견이 있다고 갑자기 그렇지. 총선에 나가서 아니 뭐 하라니까 하고 그냥 나는 좋으니까. 변호사 하다가 정진상 변호하다 갑자기 배지 닿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이제 뭐냐고 그 얘기가. 너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올인해야 돼. 법 뭐 올라오면 하고 뭐 무슨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이거잖아요. 재판 가면 어떻게 그렇지.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만약 이렇게 되면은 본회의가 잘 안 열릴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다 재판 가야 되니까. 다 재판. 그러니까 변호인도 가고. 피고인도 가고 변호사도 가야 되니까 이거 본회의가 열릴 수가 없겠네. 나 진짜 여러분들 이거 잘 유심히 보시고
얼마나 지금 저 민주당의 공천이나 이런 민주당의 현재 상황을 할 때 얼마나 위기인지 이런 거는 꼭 좀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아, 어디서부터 오늘 댓글도 엄청 많네요. 울집의 태태먹님, 희성님 그간 정말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랑비님 고맙습니다. Y2727님 따뜻한 심장 명석한 눈에 보수의 보배 윤희석 화이팅. 아, 여기 뭐 이렇게 딱 라임도 맞추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미리님, 희성님, 성모님 정치화사 잘 보고 있고요. 본선 못 가서 아쉬워요. 다음 기회 있을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날 희성님 현수막 보고 안타까워요. 기운 냈으면 좋겠어요 하셨고요. 트로방님, 희성님 많이 힘드셨죠. 앞으로 더 큰일 하실 분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화이팅 하세요 하셨고요. 권기종님, 항상 응원합니다. 더 크게 쓰이실 겁니다 해주셨습니다. 신정혜님, 아이고 또 보내셨네요. 제 응원이 부족했나 싶었고 한참을 삭혔고 또 시작하는 이루어가시는 걸음걸이 화이팅 응원합니다. 후원 계좌로 위로에 조촐한 식사 준비했습니다. 백변님께서 대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오금동 할매님 고맙습니다. 이보이님 29년이요? LG도 29년 만에 우승하던 윤희석 대변인도 인대후에서 29년이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저거는. 네. 2.9년으로 생각할게요. 2.9년으로. 그러니까요. 네, 우리 이나님 감사드리고요. 야호님 이종석 특별법 발의한다네요. 총선 이슈로 부각시킬 뭐 이건 총선 이슈로 부각될 만한 약간의 실수가 이제 약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실수가 제가 있었죠. 이거는. 이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저도 이제 이게 이런 신흥 뭔가 하나씩가 나오기 시작하면 저도 참 이게 자꾸 당황스러운 거죠. 하나 둘씩 다시 꺼내면 이 정권 심판론이 없어지고 이재명 당권 심판론으로 갔었는데 네. 이게 또 다시 가는 거 아닌가 아주 지금 아주 우울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큰일이네. 자, 맨스테이님 또 오늘 윤 대변인님 총선 끝나고 제보걸이요. 제보도 있고 권토중래 권토중래 좋습니다. 나이스. 권토중래 해야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강동갑 윤희석으로 바꾸셨네요. 네. 토닥토닥 괜찮습니다. 앞으로 더 많고 좋은 기회 예. 열리실 겁니다. 항상 네. 응원하겠습니다. 또 맨스테이님 50대인 저는 정말로 조국을 지지하는 40, 50대 이해 못하겠습니다. 나라가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법관이 정치꾼들 눈치를 보지 않나.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일어 쓰시는 분 속보 서울대 병원 교수 430명 저거예요. 저거. 오늘 118일 사직 오늘 18일 사직을 저도 걱정 많이 돼요. 저거예요. 저거. 진짜 스톱이 될 것 같은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나 좀 봐야겠습니다. 김영삼님, 유인성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더 좋은 일 생길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대통령님. 네, 백상준님, 제가 주말에 가슴이 철렁. 저도 다운되고 우울했는데 91년도에 대학 불합격 소리랑 같은 느낌이었는데 다시 정신 차려야겠네요. 화이팅한 한 주 합시다 하셨습니다. 디발라님, 백변님 보통 변호사면 의뢰인에 대해 정말 A부터 Z까지 사선거까지 다 알 수밖에 없죠. 그걸 변호사한테 거짓말하면 법정에서 불이탈 받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 초반에 저한테 거짓말을 하면 법정에서 뭐가 튀어나오면 제가 변론을 그만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대응이 안 되거든요 법원에서. 그래서 보통은 말이 안 되지. 변호사들에게는 대부분 거의 다 얘기를 합니다. 네, 정경식님, 윤성님 언제나 화이팅하세요.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 반드시 올 거예요 하셨고요. 짱구는 못만져님, 재밌어요. 이거 재밌더라. 안기령 선거운동하다가 지역 주민이 여기동 이름 아니야 물었는데 모르더라고. 모를 거예요. 모르죠. 거의 처음 갔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지역 재배치 해갖고 막 갑자기 뭐 어디 가고 그 동네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이제 불만인 거죠. 여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무슨 국회의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당이든 민주당이든 공천이라는 것에 이제 문제인데 그럼 이제 공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정말 논문을 몇 개를 써도 모자라요. 그렇죠. 제가 2번 지원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네, 아무튼 오늘 우리 첫 번째 아이템은 여기까지 하고요.